올해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천 지역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이곳 선거구는 무주공산입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연천에서만 벌써 24번째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 연말 음주 단속을 벌여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전에 예고가 됐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미술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주시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지역의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예비 후보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3선을 지낸 김영우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포천 가평 지역은 일찌감치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포천에서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예비 후보, 민주당 포천 가평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12월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이 후보는 군부대와 군사훈련장이 많은 포천 지역에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선출직으로 뽑힌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이 포천을 한번 바꿔야 된다 하는 권유회에서 이에 맞서 고향에서 재기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종희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2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대와 18대 수원 장안구에 출마해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박 후보는 다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함을 앞세워 국회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천 가평의 발전 시기는 멈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포천 가평은 삶의 질이 더 지금부터 높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다시 뛰게 만들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6일 기준 포천 가평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중 가장 젊은 민중당 이명원 예비후보,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앞세워 누구보다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20대 국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마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농민을 위한 국회, 노동자들을 위한 국회, 그리고 접경 지역을 살고 있는 포천과 가평 주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의 총선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2020년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정부 시민인데요. 검진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과수 재배 기술과 농업 관련 세무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멧돼지 폐사체는 지난 3일 민통선 내 산자락 끝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연천군은 폐사체를 매몰하고 발견 지점은 소독 처리했는데요.
이로써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건 24번째, 전국적으로는 62건에 달합니다. 양주시립해암사지미술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유물의 의미를 알아보며 체험하는 조물조물 해암사지 잡상 이야기 등 총 4개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양주시 문화관광과 박물관 팀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연말 음주 단속을 벌여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단속에는 경찰 인력 1,200여 명과 협력단체 회원 2,8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전에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가 행안부가 주관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민 참여형 쓰레기 문제 해결, 공설 묘지 활용 복지타운 조성 등의 혁신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선정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천시는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새해 농업인 농가 집중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1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가산, 소흘, 영중, 영북농협 대강당 등에서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농약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6일 연천초등학교, 백학중학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국가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안 등이 담겼는데요. 연천군이 지질명소 자원 보전과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한 것은 왕산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양주시 청년센터에서 2020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청년센터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이며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청년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떠올려 보면 외지고 낙후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두 도시가 올해 대형 사업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제 곧 기반 조성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군사도시 의정부시가 이곳에서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62만 제곱미터, 축구장 82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K-팝 공연장과 쇼핑몰, 뽀로로 테마파크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데 총 3,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완공되면 4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4년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미군 부대를 산 이 의정부 시민, 정말 뭔가 국가가 보답하고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자들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완성된 그림은 오는 2023년쯤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는 개발 규제, 또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둘, 하나. 양주시 남방동 일대가 미래형 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 제가 있는 양주역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쯤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안의 핵심은 주거와 상업, 행정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도시입니다. 양주역 뒤쪽으로는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역 앞에는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시설도 들어옵니다. 3년 후에는 양주의 첫 관문인 이곳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장밋빛 정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공간에 5천여 명이 입주하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마땅한 학교가 없습니다. 또 대형 상업시설 유입에 따라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와 양주에서 진행되는 역대급 규모의 대형 사업. 비슷한 시기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는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는 올해 버스 정류장, 야외 공연장, 5개 공중전화기 등 주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약 40% 줄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지난 2018년 43만 4천여 대에서 40% 감소해 지난해에는 26만 1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이 노후 경유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해당 사업에는 지난해에만 4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돼 노후 경유차 11만 8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도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무등록 제조 판매와 재료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수사합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불법 식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포천 관인면 지역에 배관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접경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포천을 포함한 4개 시군을 2020년 접경 지역 LPG 배관망 확충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관망 확충 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 배관 등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기술 농업을 보급하기 위한 2020년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안전 생산 기술과 비용 절감, 친환경 등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시범 사업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와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 재배 등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오전 기온 4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당분간은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만 구름대는 여전히 한반도 상공을 지날 것으로 보여 쾌청한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